안녕하세요. 사슴TV 항상 즐거운 르네상스맨 이준입니다. 결크러쉬 김기아리. 교과서 조정모. 저희는 고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가슴 성형 수술을 할 때 요즘에는 이거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원장님, 저는 새가슴인가요? 새가슴이 뭘까요? 새가슴 정상적인 흉곽 모양에서 좀 벗어난 것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가슴 가운데 쪽 위쪽에 흉골이라고 해서 가슴 가운데 뼈가 있는데 볼록하게 나와 있는 형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가슴의 외측 바깥쪽으로 기울기가 있는 형태. 상대적으로 가슴골도 좀 넓고 가슴의 유두의 방향이 약간 가쪽을 보죠. 바깥쪽으로 향하는 그것을 우리가 새가슴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런 새가슴을 우리 조 원장님 어떻게 자가로 알 수 있을까요? 심한 새가슴의 기준은 편편한 바닥에 엎드렸을 때 젖꼭지보다 가슴 가운데가 먼저 닿는다. 이거는 새가슴입니다. 보통은 가슴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으니까 젖꼭지가 먼저 닿잖아요. 그렇죠. 근데 젖꼭지가 안 닿고 가슴 가운데가 먼저 닿는다. 이러면 수술했을 때 가슴골을 모으기가 어렵고 벌어지기 쉬운 아주 심한 새가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흉골이 조금만 튀어나와 있어도 원장님 저도 새가슴인가 봐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방금 전에 자가 진단에 걸릴 만큼의 그렇게 심한 새가슴인 환자분들은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새가슴의 수술에 이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라고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새가슴 환자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게 내용이 다 맞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생닭. 왜 우리가 마트 가면 생닭 팔잖아요. 그 새가슴 보면 가슴이 요래요. 그 생닭 생각하시라고. 생닭 생각하시라고.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가슴이 아니냐 보다는 이제 수술했을 때 이게 가슴골이 고속도로처럼 되는 어려운 가슴이냐 아니면 이게 잘 될 가슴이냐,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건데 제 경험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엎드리고 뭐 이런 건 좀 너무 번거롭고, 거울 봤을 때 유두 위치가 남들보다 좀 많이 가쪽에 가 있잖아요.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적으로. 왜 흉골 로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유두까지 보통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삼각형에서 밑변이 벌어지면 새가슴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되는 맞죠, 거죠. 맞죠. 둥근, 이게 정삼각형일 둥근 때가 삼각형. 그렇죠. 정삼각형일 때가 제일 예쁜 건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길어져서 가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의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케이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하우를 원장님 한번 하나씩 말씀해 주죠. 새가슴을 수술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보형물의 이동이거든요. 왜 흉곽의 모양이 중요하냐면 이 보형물이 평생 놓이게 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흉곽이 아무 이상 없이 평평하다 그러면은 보형물이 평평한 바닥 위에 올라와 있고 특별한 힘 받지 않는 한 그 자리에 있지만, 새가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양쪽에 기울어져 있는 면에 보형물이 놓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다 그 자리에 내가 놔야지 하더라도 이 중량의 방향 눕게 되면은 자꾸 슬로프에서 옆으로. 바깥으로 미끄럼 그렇죠. 타듯이.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바깥쪽 빠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옆빠짐. 그래서 옆빠짐.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 포켓, 가슴방을 만들 때 바깥쪽을 최대한 보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리를 할 때 좀 그렇죠.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은 누워서 주무실 때 브라를 착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새가슴 환자. 모든 환자한테 다. 잠시만요. 보정소보다 아니면 스포츠. 그냥 브라. 아, 브라를? 그러니까 뭐든 좋은데 노브라로 주무시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슴 옆으로 벌어지는 걸 잡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하고 주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 볼 때마다 초음파를 보잖아요. 한 3개월쯤 되면은 제가 이 환자분이 주로 어느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지 거의 맞춰요. 보형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는 부분에 갭이 보이거든요. 혹시 왼쪽으로 좀 많이 주무시지 않아요? 당분간 한 6개월까지는 왼쪽으로는 눕지 마세요. 그럼 보형물이 그쪽이 좀 더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신경 써서 내가 가슴골을 모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슴을 좀 모아줄 수 있는 브라를 차고 힘들지만 주무시는 분들과 그냥 나는 모르겠어 괜찮아 이러고 노브라로 지내시는 분들은 확실히 제가 똑같이 수술해주고 똑같은 조건이어도 가슴 초음파 안에 봤을 때 안쪽에 있는 포켓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가슴은 자는 동안 내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브라를 착용하는 것을 좋겠다. 언제까지? 최소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유지하시고 이왕이면 1년 이상 주무실 때는 노브라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런 또- 사후 관리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 대신 입는 브라의 종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새가슴 있으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중심 브라, 그리고 안쪽으로 모아주는 브라를 입으시는 것이 좋고, 반대로 오목가슴이신 분들은 이 가슴골 유지를 위해서 위에 브릿지가 좀 위로 올라오는 브라 이런 거를 입으시면 도움이 되죠. 사후 관리는 알겠는데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술할 때는 사실 같은 얘기여서 제가 얘기할 게 없었어요. 저도 가쪽 부분에 그런 리가먼트 시스템들 최대한 보존하고 저는 약간 언더사이즈 섹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빡빡해서 안쪽이 밀리게 수술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새가슴이라고 본인이 약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가슴이 어디 아파요라고 수술 후 당일과 한 일주일째까지 보면 가슴골이 아프다 그래요, 주로.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가쪽으로 박리가 돼 있으신 분들은 가쪽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데, 평균적으로 가슴골 안쪽이 뭔가 뻐근한 느낌이 들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가쪽 박리를 굉장히 부족하게 해놨기 때문에 보형물이 안쪽으로 계속 밀고 있거든요. 수술 방법 그리고 후 관리의 중요성을 보면 당연히 몇 대 수술 몇이에요? 방법이죠. 저도요. 8대 2요. 오, 저도요. 네. 고 원장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새가슴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이중평면이나 근육화를 안 하려고 해요. 가슴에 있는 대흉근이라는 게 팔 가서부터 있잖아요. 이 팔을 쓰고 움직일 때마다 대흉근이 움직이고 수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게 보형물이 새가슴인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님들 방금 설명했던 대로 있는데, 대흉근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눌러주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밀리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누웠을 때는 대흉근이 쫙 펴집니다.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쫙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 있었을 때는 없었던 고속도로가 누웠을 때는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새가슴에서는 유독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흉골이 튀어나와 있고 근육 아래쪽으로 늘려면은 근육의 미드라인을 끊지 않고서는 보형물이 가운데로 모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 자산의 양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션을 조금 조절을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흉곽 전체를 채워주는 보형물을 사용을 해서 유두의 위치가 과장되게 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면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보형물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후 관리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도 네. 저도 여기 다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새가슴이 좀 심한 분들은 근막하로 좀 더 추천드리고, 심지어 그 안쪽으로 좀 더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지방 이식까지 하이브리드 방식을 아예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새가슴 있는 분들은 요거를 같이 했었을 때 누웠을 때도 좀 더 불편하지 않는 모양을 만들어 드린다고 저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궁금한 게 마른 환자분들한테 네. 근막하를 추천할 수 있는지. 볼륨을 그러니까 작게 합니다. 근막하를 하는데 볼륨을 작게 한다. 네, 왜냐면은 모양과 촉감과 그 중에 제일 저는 일단 모양을 먼저 만들어낸다 생각을 하고 십시일반 몸에 있는 지방을 끌어모아가지고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새가슴 심하신 분들, 흉곽 넓으신 분들 있잖아요. 유독 가쪽으로 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유독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근막하로 했을 때 좀 부담감이 적어요. 적죠. 제가 맞아요. 느끼기에는. 그런 분들 말고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떠냐면, 흉골 뼈가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각도가 위쪽이 높고 맞아. 맞아요. 마르고 이게 꺼져 있는 분들이 제일 맞아. 어렵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분들은 이중표면을 하면 진짜 밀려나가는 게 눈에 보인 맞아요. 했을 때 가슴이 이 방향으로 밀려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크기를 선택할 거냐, 그걸 못 한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크기를 선택했을 때 너무 많이 밀려나갔을 때 이거를 해결해 드리기도 그때는 이미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기를 좀 작게 가는 게 모양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사후 관리는 새가슴이라고 특별히 더 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고정 속옷을 되게 타이트하게 길게 입히기 때문에, 몇 개월 입히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3개월은 다 3개월. 입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저는 조금 고정 속옷이 가쪽은 좀 잘 못 잡아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딱 잡아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이렇게 45도만 잡아주면 여기까지만 충분하다. 잡아주면. 근데 잘 때는 옆으로 빠질 건데. 유두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근막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위쪽은 좀 단단해서 이게 좀 약간 잘 막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가장 취약 부위, 우리가 항상 말하는 취약 부위를 잘 아래쪽 잡아주자. 가쪽을 잘 잡아주자. 저는 하나 더 하는 건 보형물 위치를 조금 낮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쪽 가슴이 올라와 있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보형물 위치가 조금 높게 되면 조금 맞아, 더 부자연스러운 맞아.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내릴 수 있는 그 위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0.5 막 이 정도 그치? 내리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건데 돼.
몇 센치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싸우는 0.1mm를 싸워. 5mm 하면은 요만큼이야. 우리 이걸로 싸고 있어요. 아니 이런 근데 걸로. 이제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형물을 뭐 11cm, 11.5cm 막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에 0.5cm라는 거는 또 그쵸. 큰 의미이기 의미가 때문에 있죠. 그것도 살짝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새가슴 있으신 환자분들 되게 막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다, 막 가슴형이 예쁘게 잘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수술이 잘 되면 새가슴이신 분들이 더 예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트렌드가 가슴 모양만 막 얘기했을 때는 모든 병원이 대부분 유유를 이야기해요. 유유가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는 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제대로 수술하면 새가슴 있는 분들 기본적으로 약간 유 모양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건가? 그것도 원인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면에서 눌러주는 힘이 조금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오목가슴하고 새가슴을 비교를 해봤을 때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오목가슴은 이 가운데가 지방이식 없이는 너무나 프로필이 조금만 높아져도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새가슴은 이제 그런 인위적인 느낌을 좀 덜 가져가기 때문에 새가슴이 조금 내추럴한 맞아.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덧붙여서 새가슴인데 흉골 부위가 도칭이 된 사람도 있어. 아, 그치. 이게 제일 난감해. 새가슴인데 한쪽 커진 분들. 그리고 이거 지방 이식 안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지방 이식도 잘 안 되잖아. 거기 얇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토탈적인 이해가 사실 필요한 복합적인 가슴인데 이게 잘 되면 정말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수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 또 PR해도 돼? 아. 우리니까 가네.